2024년 3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의 기출문제 8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81번. 원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기업의 수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아직 소비하지 않았더라도 구입하는 시점에 원가가 된다. 아니죠. 실제 소비를 하고 사용을 해야만 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원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소비된 가치만 원가에 포함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 감소분, 예를 들어 원재료를 잘못 보관해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 자, 이런 손실은 원가 개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가가 될 수 있다. 아니죠. 경제적 가치,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 바람 이런 것도 생산 중 이용할 수 있지만 원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자산, 재고자산. 수익 획득에 사용한 자산, 판매된 자산은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82번. 자,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자,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 T계정, 원재료, 제공품, 단기제품 제조원가니까 완성된 제품의 원가, 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말제용품, 기초제용품, 단기 투입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원재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자, 기초 직접 재료 5,000원, 자, 기말 7,000원, 제공품 만원, 기말 14,000원. 자, 제품 정보는 별도로 필요 없고요. 직접 재료 매입액 25,000원. 자, 그럼 단기에 생산 공정에 투입된 거. 차변합계, 내변합계 3만원이니까 23,000원. 직접 재료 원가 23,000원. 자, 기초원가 6만원. 기초원가, 직접 재료 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 원가 6만원. 가구원가,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관제 원가, 가구원가 45,000원. 자, 그럼 6만원이니까 37,000원 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6만원 되죠. 37,000원 더하기 8,000원. 8,000원. 제조원자본가 8,000원. 해서 45,000원. 가공가. 자, 그럼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64,000원) 정답 2번이고요. 83번. 자, 우리 보조부분 원가 배분 방식인 이중배분율법. 옳은 것. 이중배분율법. 고정비와 변동비. 고정 제조원자본가, 변동 제조원자본가 각각 나누어서 변동원가는 실제 용역 사용량 기준으로, 고정 제조원자본가는 실제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각각 다른 배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중배분율법 방식입니다. 사실 이중배분율법 방식 쓰는 게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고요. 최적 의사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가를 계산해야 제품의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건지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번.
보조 부분의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사용하는 기법이다. 정답은 1번인데 1번에 좀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원가 추가해 둘게요. 83번의 정답은 1번인데 완벽하게 정답이 1번이 되려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여, 즉 변동원가란 단어도 와야만 더 정확한 정답이 될 겁니다. 2번, 변동원가는 제조 부분에서 실제 용역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한다. 자, 2번 같은 문제, 보기 2번도 좀 애매해요. 보기 2번도 애매합니다. 실제 변동원가는 우리 보조 부분에서 실제 용역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보조 부분에서, 즉 보조 부분에서 어디 더 많은 용역을 제공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동원가,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변동원가는 상호배분법을 쓴다면 보조 부분 상호 간에도 용역 수수, 그다음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용역 수수 전부 다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인데 사실 보기 2번도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보기 1번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실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보기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그렇게만 표시해 둘게요. 2번, 고정원가는 우리 최대 용역 사용량 기준으로 틀렸고요. 4번, 자, 이중배분율법은 단일 배분율법에 비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복잡죠.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배분 기준. 또 이중배분율법도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이렇게 각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중배분율법을 사용할 때는, 출제할 때는 보조 부분이 하나만 있다라고 해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중배분율법을 쓰면서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4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84번, 자, 보조 부분 2개, 제조 부분 2개, 단일 배분율법이고요. 단계배분법. A 부분부터 우선 배분합니다. A 20만원, B 30만원, D 45만원, D 60만원. 자, A 부분부터 배분합니다. A는 BCD에 제공합니다. A는 40, 20, 40. 자, 20만원에 40%. 8만원이고요. 자, B는 자이크 더하기 8만원. 38만원을 5대 3의 비율로 50%, 30%. 자, C.
정답 2번입니다. D에 배분되는 보조원가는 222500. 정답 2번입니다. 자, 85번. 개별원가에 대한 내용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하는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업종에 사용됩니다. 2번. 우리 개별원가의 핵심은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를 예산액과 비교하여, 즉 표준원가 쓰더라도 제품별로 비교를 합니다. 4번. 아무래도 개별 제품별로, 개별 제품이 수십 개, 수천 개라면 상대적으로 원가 자료가 상세하고 복잡해서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제조간접원가를 여러 제품에 배부하다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원가는 심플하죠. 모든 제품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단일의 제품이라면, 그래서 종합원가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고 원가 배분하는데 오류가 종합원가에 비해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6번. 자,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합니다. X1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X부분의 20%, Y부분의 50%이다. 제조지서 105와 관련된 기초제용품은 3만원이며 단기 중 완성되어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가 발생에 관련하여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지서 105와 관련하여 단기 혼익기한세에 반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기초제품은 없습니다. 자, 86번이고요. 자, 일단 기초제용품 3만원. 플러스 단기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원가. 근데 기초 제품이었고 전부 다 판매되었으니까 이 금액 자체가 매출원가죠. 자, 기초에 이만큼 있었고요. 단기에 이만큼 투입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중 완성이 되어 판매되었으니까, 그리고 기초 제품은 없으니까 이 숫자가 매출원가. 자, 단기 투입된 직접 재료원가 나눌게요. X부분, Y부분. 자, 직접 재료원가는 전체 금액이 70, 50이니까 120만원. 직접 노무원가는 X부분 20. 근데 X 부분의 금액을 모르겠네요. 제조간접원가 100만원이고요. X 20만원이고요. 자, Y 부분. 자,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X 부분 20%, Y 부분 50%. X 부분 20%, Y 부분 50%. 부분별 배부 방식이죠. 부분별 배부 방식. 제조간접원가를 부분별 배부 방식. 자, X부분 따로, Y부분 따로. 그래서 20만원은 어떻게 배부되었을까? X 곱하기 50% 하니까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 20만원이죠. 자, X는 40만원입니다.
140만원. 분별 배분 방식이니까 X부분 따로 Y부분 따로. 자, Y부분 50%. 자, 이제 2번 100만원 곱하기 배부율이 20 해서 20만원 배부가 됩니다. 20만원. X부분 따로 Y부분 따로니까. 자, 직접 넘어온가 140. 제조원자본가 40. 단기 투입된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300이죠. 300. 300. 기초용품 단기 투입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303만원인데 기초제용품이 죄송합니다. 30만원이에요. 30만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초정품 더하기 단기 총제조원가. 단계 전부 판매가 완성이 되었고요. 완성이 되고 기말제용품 넣고 단계에 판매가 되었으니까 매출원가는 330만원이죠. 그래서 T 계정을 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공품, 제품별로 해보면, 자, 기초 30만원, 단기에 300, 기말 제공품 없고요. 단기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330만원, 기초 제품 없고요. 단기에 330만원, 전부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작업 제조지서 105와 관련된 매출원가, 105와 관련된 매출원가, 즉 105와 관련된 기초제품 없고요. 완성이 되고 기말 없고 전부 다 판매가 되었으니까 매출원가 330만원. 정답 3번입니다. 자, 87번. 3회는 기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원자본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며 연간 제조원자본가는 500만원으로 연간 기계 가동 시간은 5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 4000시간이 발생했다. 실제 제조원자본가가 500만원 발생했을 경우 A의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의 제조원자본가 차이는 얼마인가? 자, A를 말합니다. A. 자, 우선 정사원가부터 해볼게요. 정사원가. 실제 조업도. 더하기 예정 배부율. 자, 연간 예산 500만원이고요. 자, 연간 기계 가동 시간 5000시간. 천입니다. 자, 예정 배부율 1000. 자, A니까. 자, A의 실제 조업도 2000시간.
자, 실제 원가. 마찬가지로 A입니다. 실제 배부율이죠. 자, A의 실제 적도 2000시간. 자, 예정 배부율, 실제 배부율. 자, 실제 발생한 재료원자분가 500만 원. 총 발생한 실제 기계 가동 시간 4000시간. 여긴 전부 다 실제입니다. (1250입니다) 자, 실제 원가. (250만 원). 자, 두 개 차이는 50만 원이죠. 정답 4번입니다. 정상 원가와 실제 원가에 대한 정확한 계산 로직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상 원가 실제 적도, 실제 적도, 예정 배부율,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율은 실제 발생한 거 나누기 실제 시간. 예정 배부율은 예산 나누기 예정 조업도이고요. 표준 원가는 여기가 표준 조업도입니다. 표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배부율. 88번. 자,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원가의 개념. 자, 우리 뭐죠? 완성품 환산량.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문제 89번. 89번 문제가 좀 틀렸는데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우선 3일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서 진척도에 따라 투입했다.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이제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가공원가는 우선 재료원가는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환산량이 22,000개이고 문제를 이렇게 바꿔두세요. 그 다음 선입 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20,000개이고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자, 21,000개.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24,000개.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새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새로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재용품의 진척도는 몇 프로인가? 기초재용품의 진척도는 몇 프로인가?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3일은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료비는 공정 초기,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서 진척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고 자, 재료원가는 평균법에 의한 완성분량은 22,000,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분량 20,000개, 그 다음 가공원가는 평균법에 의한 완성분량이 21,000,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분량이 24,000개다.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초제용품에 대한 완성도.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두 개 차이는 기초제용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형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우선 이거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자, 둘 차이가 2,000개죠. 2,000개. 재료원가 기준으로. 자, 22,000에서 2만 개 뺍니다. 그래서 2,000개고요. 자, 재료비는 공장 초기. 재료비는 공장 초기니까 기초제공품의 물량은 2,000개죠. 기초제공품에 대한 물량은 2,000개입니다. 기초제공품에 대한 물량은 2,000개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제공품에 대한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재료가 있고요. 그다음 가공이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 기준으로 한다면 기초, 단계 착수, 단계 완성. 자, 완성은 기초와 단계 착수, 그 다음에 기말 있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제공품이 2,000개 있지만 단계 투입된 거는 제로로 보는 거죠. 선입선출법의 재료원가는 직접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할 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여기에 대한 2,000개에 대한 직접 재료원가는 이미 전기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단기 투입과 관련된 완성 환산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2,000개가 산정이 됩니다. 근데 평균법은 기초제공품도 전부 다 단기 투입된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포함시키게 되지만 선입선출법 할 때 기초제공품에 대한 재료원가는 이미 전기에 투입되었고 단기에 투입된 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는 정확히 2,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제공품의 물량, 겉모습은 2,000개가 되고요. 자, 이제 완성도를 구할 건데 완성도는 이제 가구원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가. 마찬가지로 우리 가구원가 구할 때는 2,000개 곱하기 1 빼기 X프로죠. 이것만 단계에 투입되는 겁니다. 근데 평균법에서는 기초제공품도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자, 이 둘 간의 차이는 21,000개 빼기 24,000개 600개가 나옵니다. 정확히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600개 발생하죠. 자, 이 600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차이가. 그래서 600개는 기초제공품에 대한 가공가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600개라는 겁니다. 600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2,000개 곱하기 X%. 이 숫자가 600이 나온다는 거죠. 자, 평균법은 전부 다 기초제공품도 단계 투입된 거로 가정해서 가공가 계산. 선입선출법은 단계에 투입된 것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600개 납니다. 그래서 기초제공품 곱하기 X%. 600개니까 X는 30% 되는 거죠. 30%. 1,400이고요. 1,400. 근데 평균법은 2,000이 나옵니다. 평균법 할 때는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하니까 2,000이 되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도 빼고 나머지
70%가 단계 투여되었으니까 1400.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가 600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600개. 600개는 기초제형품의 물량 흐름 곱하기 기초제형품 완성도. 이렇게 해서 600개 나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수정을 해두겠습니다. 문제가 좀 잘못되었고요. 자, 3일은 종업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재료는 공장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구 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진척되에 따라 균등이 발생한다. 자, 가구 원가는 재료 원가는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화산량이 22,000, 선입 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화산량이 2만 개, 가구 원가는 평균법에 의한 완성 화산량이 21,000, 가구 원가 선입 선출법에 의한 완성 화산량이 24,400개, 24,400개. 문제를 이렇게 수정해 두고요. 문제를 푸시면 정답은 2번 30%가 됩니다. 그래서 89번을 이 문제들을 풀면 정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문제를 이렇게 바꿔둘게. 재료원가, 가구원가, 재료원가, 가구원가. 그러면 정답이 기초제형품의 완성도가 30%가 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90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